2009-5만 1028. 담보 가등기를 경유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가등기를 경유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1-2만 284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연대 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 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95-1만 2446.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 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유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2007-5만 4849.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1만 98.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당좌수표금 채권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당좌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이 소멸시효기간인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5-20만 22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86-1569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 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 보증인의 연대 보증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 시효기간에 따른다. 보증 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 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09-23313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의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 계약 및 그의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에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적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2013-65178 일정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 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 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 소멸 시효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2011-1556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 방어 방법으로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5-4-1818 채권 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는 규정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와 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0-1886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적 연대 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 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파기한 사례 2004-6287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 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 시효에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 보증 채무의 소멸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 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 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 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5-3554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다.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07-802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84-572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 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6-148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5-7863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차용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3-3890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 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4-9797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 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 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98-32,175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가.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95-12446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 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수입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유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2011-1950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 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 권부 채권을 가진 을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병이 갑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92-28822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에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 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 측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 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에 동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002-834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 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분리행위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약정한 이행 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분리행 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93-27314 점포에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 임대차 청약금 반환 채권이
점포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원 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 명도 의무의 이행 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원 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90다카이만 2513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은 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 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일 아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2010다이만 8031 1.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다. 한편 상법 제487조 제1항의 사체의 상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사체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체의 상환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체의 상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사체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체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 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 3.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경매 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 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재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94-35,886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9-39,53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2000-11102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009-5-1028 담보 가등기를 경유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가등기를 경유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6-3336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토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 행위가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 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 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0-6425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맞춰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99-18725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의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2-20만2819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 소멸 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0-85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 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의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1-76105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갑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갑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 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 91-924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8-3285 1.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라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 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현저히 지연시켰고, 그러한 지연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지연 처리의 원인 및 이유 외에 건축 주의 피치메이익의 내용, 당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준공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공법상 사용, 수익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그 건축주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해 건물을 준공을 받은 직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한 그 건물 및 부지 가격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율인 연 10%의 운용이익 상당의 손해는 위법한 준공검사의 지연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는 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준공검사를 지연시킨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91-43695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98-18124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 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읽었습니다.